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코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걸 매번 기능마다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한 번만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한 번만 접근하고 그 외에부터는 이미 만들어놨던 자원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코드를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는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SQL 인젝션 말씀드리면서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좀 변경을 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2개 올려놨어요. 이거부터 좀 먼저 하고 가죠. 그래서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키신 다음에요, 여러분들 SQL 요구에 그대로 문제 가져오시고 하나씩 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는 그냥 바로 같이 하죠. 자, A1이 아니지, A5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 3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이미 많이 해보던 거니까 간단하죠. 드랍 데이터베이스 if exit A5 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A5 그리고 use A5 한 번에 실행시켜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서 테이블 생성하고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힌트가 더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같이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뎁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이 안에서 컬럼은 일단 ID, 얘는 이제 거의 테이블을 만든다? 그럼 ID는 거의 무조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int에 unsigned에 란널에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걸어주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빠졌다. 프라이머리 키 넣어줘야죠.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REG date 라고 하는 타입 하나 만들어서 date 타임 낱날, 그리고 name 하나 만들어 줄게요. name, 얘는 가차로,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낱날, 그리고 얘한테는 유니크도 하나 걸어줄게요. 사실 크게 지금 당장 유니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부서 테이블이래요. 그러면은 부서 이름이 겹치는 일은 없겠죠. 한 부서에 세부적으로 팀이 나뉠 수는 있어요. 근데 애초에 부서와 이름이 똑같아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유니크 하나 걸어주도록 할게요.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사원 테이블도 하나 만들래요. create 테이블 emp, 얘한테도 id,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위에 있는 거 가져와서 넣어놓고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네임 부분을 유니크를 주면 안 돼요. 사원명은 중복이 가능하죠.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depth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얘도 실행을 좀 시켜주고요. 참, 데이터 추가하는 걸 안 했군요. 데이터도 바로 넣어볼까요? insert into depth set REG date, 얘는 now, 그 다음에 name, 여기는 홍보 부서 하나라고 했으니까 홍보, 복사해서 하나 더, 얘는 기획, 이렇게 2개 넣어주면 되겠죠? 실행해보는 것까지, 조회해보는 것까지.
아직 완전히 익숙해서 막 따다다다다 이렇게 쳐내려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실 약간만 생각해보면 뭔지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간단한 거니까 그냥 바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EMP 테이블도 만들었고 얘도 데이터를 좀 넣으래요. 리서치 이거 그냥 가져올까요? 하나 가져와서 얘는 네임에 여기 보면은 홍길동, 홍보고, 홍길순, 홍보고, 임꺽정, 기획이래요. 그러면 홍길동 웹트네임 홍보 그리고 홍길순 홍보 그다음 임꺽정 기획 임꺽정 기획 홍보 맞죠? 데이터 3개 얘도 넣어주겠습니다. 왜 에러야? 아 그렇네요. 테이블명을 안 바꿨군요. 잘못 들어간 게 있나 확인해보고 없으면은 EMP 테이블 한번 조회해보고 데이터 잘 들어갔어요? 확인은 완료가 됐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기 위한 간단한 준비였어요. 여기까지는 테이블 2개 만들어 놓고 이제 부서랑 사원 테이블 만들어 놓고 이제 데이터까지 넣어 놓는 상태 이게 준비 단계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의 상황을 들어가 볼 겁니다. 자 홍보 부서의 이름을 마케팅으로 변경해 보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업데이트 어디 테이블? 뎁트 테이블에 있는 업데이트인데 set 누구를? 네임을 뭘로 바꾼다고요? 마케팅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기획부서도 같이 마케팅이 들어가 버릴 거니까 where 이때는 조건을 뭘로 줘야 될까요? 뎁트 테이블 열어놓고 볼게요. 자, 지금 이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건 뭘로 줘야 돼요? 조건은 id로 줘도 되고요. 네임으로 줘도 돼요. 왜 그런지 이해되실까요? id는 어차피 중복되는 값 절대 없겠죠. 내가 원하는 것만 쏙 골라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네임 같은 경우 네임도 지금 유니크 들어가 있잖아요. 중복된 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만 쏙 골라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되는데 보통 이런 상황일 때는 id를 많이 씁니다. 자,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뎁트 테이블에는 홍보 부서라는 게 없겠죠? 홍보 대신에 마케팅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서 이름이 마케팅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홍보라는 부서는 없어요, 이 회사에. 근데 우리의 사원, 홍길동 씨와 홍길순 씨는 어떤 부서예요? 홍보 부서죠. 그럼 얘네들을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더 이상 이 회사 자체한테 홍보 부서가 없는데 홍보 부서라고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유령 사원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럼 얘네를 올바르게 맞춰주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얘도 업데이트 쿼리 한번 돌려줘야 되죠. 업데이트 EMP에서 뎁트 네임을 바꿔야 돼요. 뎁트 네임 얘를 마케팅으로 바꿀 건데 이때는 where id 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뎁트 네임에서 홍보 줘도 되고 뭐가 됐든 좋습니다.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id 1번 1번이면 홍길동 회원이죠. 아 홍길동 사원이죠. 홍길동 사원의 뎁트 네임을 마케팅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홍길동은 마케팅 잘 들어갔고 그럼 이거 똑같이 가져다가 아이디 2번으로 바꿔서 얘까지 실행해 줘야 실제로 홍보부서 대신에 마케팅으로 잘 바뀌었죠. 그쵸? 근데 밑에 문제 보세요. 마케팅을 홍보로 다시 바꾸래요. 그럼 지금 이거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가져와서 여기 홍보하래요. 그러면 마케팅이 다시 홍보로 바뀌겠죠. 그쵸? 그럼 부서 조회 해봤을 때 다시 홍보해요.
그러면 이제 홍길동 씨랑 홍길순 씨는 다시 또 유령 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다가 홍보로 바꿔주고 해야 되죠. 이것까지 실행을 시켜야 이제 문제없이 사원들이 각자 부서를 잘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뭔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애초에 부서 테이블에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사원 테이블에 있는 해당 사원들을 찾아서 부서 이름을 다 바꿔줘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원이 3명밖에 없는데 만약 회사에 사원이 한 3,000명 있대요. 어떻게 다 바꿀 거예요?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제 사원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사원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DB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부서명 한번 바꾼다고 했을 때 내가 개발자라면 부서명 못 바꾸게 막아야 돼요. 내가 일 편하게 하려면 나는 그 하나 바꾼 것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부서명을 수시로 바꿔댄대요. 이렇게 바꿨다가 지금 홍보랑 마케팅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홍보가 됐다가 마케팅이 됐다가 광고가 됐다가 계속 바뀐대요. 그럼 진짜 화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애초에 테이블 구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자, DB를 건드리는 개발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서를 이름이 아닌 번호로 기억할 수 있게 구조를 바꾼대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컬럼을 우리가 지금 depth name이라고 지어놨잖아요. 근데 부서 번호로 기억을 하겠대요. 그럼 depth name 컬럼 그대로 쓰면서 부서 네임 저장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 그렇죠? 뭔가 완전히 우리가 의도를 표현한 컬럼 이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컬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alter table emp add 컬럼 depth id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추가할게요. 얘는 int고 unsigned고 그 다음에 난널까지 걸어주겠습니다. 자, 얘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사원 테이블, EMP 테이블에는 depth id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뭐 문제는 얘기하는 게 없지만 depth name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얘 바꾸고 실제로 홍보 부서 번호 넣어주고요. 기획 부서 번호 넣어주는 것까지 진행을 좀 할게요. EMP 테이블에 있는 드랍 컬럼 depth id 그러면 이제 depth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은 사라졌을 거고 저 id라고 했네요. A런 다시 id 만들고 여기가 depth name이어야 되죠. 잘못 지었네요. 그리고 EMP 테이블 보면은 더 이상 사원한테는 depth name 부서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쟤도 000 들어가 있으니까 값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update emp set depth id 1로 바꿀 건데 where id 1 2 3 이렇게 한 번에 좀 해주겠습니다. 얘는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EMP 테이블에 이제 홍길동 씨랑 홍길순 씨는 부서번호 1번 부서에 해당한대요. 근데 1번 부서는 뭐죠?
지금 현재 홍보죠. 부서번호 여기 있잖아요. 아이디. 이 부서번호에 일치하는 부서명은 홍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한 거예요. 얘를 좀 상세하게 그려보자면, 자, 아이디 그리고 reg date 그리고 name 이라고 하는 컬럼들을 가진 테이블이 이렇게 있던 거고요. 얘가 depth 테이블, 얘는 emp 라고 했을 때 얘도 id가 존재하고 reg date가 존재하고요. 그다음 name도 존재하고 하나 더 depth, 원래는 depth name이 있었죠. 이렇게 depth name.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1번 부서, 2번 부서 여기는 now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가 홍보, 여기가 기획이었어요. 여기 1번 회원, 1번 사원, 2번 사원, 3번 사원 있었는데 여기는 다 now 들어가 있고 여기 홍길통, 홍길순, 임꺽청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여기에 홍보, 기획이 들어가 있던 상태예요. 자, 이게 초기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부서 테이블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했죠. 홍보가 마케팅이 됐다가, 마케팅이 다시 홍보가 됐다가, 다시 마케팅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조를 바꾼 상태지만 바꾸기 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사원과 부서 테이블을 이렇게 실제로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의 이름이 마케팅으로 바뀌었을 때 이 EMP 사원 테이블에 있는 홍보가 마케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업데이트 쿼리 매번 써주는 거 말고 얘가 바뀌면 얘도 알아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별개의 테이블이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쿼리를 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QL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서로 다른 테이블이고 이 depth 테이블에서 홍보가 마케팅으로 값이 바뀌었는데 이 값을 EMP 테이블이 어떻게 알아먹어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얘를 진짜 우리가 한 대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여기다가 depth id 라는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서 1번, 1번, 2번 각각 부서 번호 넣어준 거죠. 이렇게 하나 컬럼 추가해주고 얘를 없애버리고 이만큼이 여기 와서 붙은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 이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마케팅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는 알아먹을 수 있나요? 있을까요? 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마케팅을 알아먹진 않는 건데 애초에 부서 이름을 저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서 번호가 매칭이 되면 얘는 마케팅이구나 라고 우리가 한 다리 건너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이 ID 부서 번호에 대한 값은 변하지 않죠. 얘는 PK잖아요. 절대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값이에요. 그럼 홍보든 마케팅이든 여기가 이름이 뭘로 바뀌든 얘는 1번 부서예요. 그럼 이 부서에 속해 있는 홍길동 씨랑 홍길순 씨는 부서 이름이 뭘로 바뀌든지 간에 부서 번호가 1번으로 들어가 있으면 해당 부서인 거예요. 그쵸? 일단 여기까지. 자, 이 그림을 살려놓고 다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을 생성해야 된대요. 사장님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일을 시킨 거죠. 야, 저기 우리 회사에 부서랑 부서별로 그 사원들 좀 리스트 좀 갖고 와봐 라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술자라는 상황 속에서 자, 조회를 합니다. 입력록을 보여주려면 일단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회를 해요. 누구를 조회해요? 자, 일단 모든 걸 조회를 해볼게요. 어떤 테이블을 조회해야 되죠? 자, EMP 테이블을 조회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뭐 엑셀이든 뭘로 만들어서 이대로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보여줬어요. 그럼 사장님이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숫자가 왜 나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부서 번호입니다. 1번 부서는 홍보고요. 2번 부서는 기획이에요. 라고 사장님한테 말을 했더니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부서명으로 해서 갖고 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뎁트 테이블 사장님 이거 한번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lect from 뎁트 이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부서 이름 다 나와요. 이거 보고 매칭하시면 돼요. 했더니 혼난 거죠. 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 아예 해서 갖고 와 라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입력록을 다시 만들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한테 실컷 깨지고 나서 아 좀 귀찮은데 그래도 까라니까 까야죠. 직장인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뎁트 테이블 정보까지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입력록을 만들려고 조회를 해요. select from 어디 조회해야 돼요? 자 일단 사원에 대한 정보는 EMP에 들어있죠. 그리고 부서에 대한 정보는 어디 들어있어요? 뎁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까? 하고 허리를 짰습니다. 자 이게 근데 실행이 될까요? 얘는 실행이 됩니다. 데이터도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데이터가 어때요? 6개가 나왔죠. 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테이블은 2개인데 뎁트도 그렇고 EMP도 그렇고 애초에 데이터가 6개가 들어있는 테이블 자체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는 지금 6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 내용을 잘 보시면 자, ID 1, 2, 3 이거 사원이죠. 입사일, 사원 이름, 그리고 부서 번호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 다 홍보래요. 그러더니 밑에 또 1, 2, 3 나왔죠. 홍길동, 홍길수능, 임각정 다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 셋 다 기획이래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심각하게 잘못된 얘기죠. 셋 다 홍보고 셋 다 기획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가 왜 6개가 나왔을까요? 얘는 왜 결과를 6줄이나 보여줬을까요? 데이터를. 자 우리가 아까 그려놨던 이 상황 지금 현재 조회한 테이블은 2개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지금 EMP 테이블을 앞에다가 썼잖아요. 그죠? 얘를 지금 그림판에서는 이 순서가 반대니까 이렇게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데이터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보면은 1, 2, 1, 2, 1, 2 바뀌었고 여기가 1, 1, 1, 2, 2, 3, 3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데이터가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6개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뎁트를 먼저 조회를 했고요. 그 다음 EMP를 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테이블 2개를 동시에 조회를 한 건데 동시에 조회를 할 때 이 데이터랑 이 테이블이랑 이 테이블에 있는 어떤 데이터랑 매칭이 돼야 될지 DB는 몰라요.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얘가 얘랑 매칭된 거 하나, 얘랑 매칭된 거 하나, 얘랑 매칭된 거 하나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얘가 또 얘랑 매칭된 거 하나, 얘랑 매칭된 거 하나, 얘랑 매칭된 거 하나 해서 총 6개가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테이블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걸로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두 테이블을 내가 보여줘야 되지? 모르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결합시켜서 그냥 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매칭이 안 됐으니까 이상한 데이터가 나와버린 거죠. 홍보부서에는 홍길동 씨가 있고요. 홍보부서에는 홍길순 씨도 있어요. 그리고 홍보부서에는 임꺽정 씨도 있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기획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할 거예요. 자, select. 일단 이거는 보시죠. from get inner join emp. 자, 지금 현재 데이터 조회된 결과, 이 결과를 잘 보세요. 이 결과는 이거 실행한 결과잖아요. 그쵸? 이 결과예요. 근데 제가 join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했어요. 지금 시스템 키워드가 하나 열렸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결과가 어때요? 저 방금 실행했어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뭔가 사용은 했는데 문법상 에러나 이런 건 안 나요. 사용이 가능한 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똑같아 버리죠. 자, 일단은 이 조인을 그냥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n 없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on이라고 하는 걸 쓴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 밑에 보면 on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일단 이건 그냥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니까 조인을 사용하면 온절은 세트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내가 조인을 사용을 할 건데 온절을 주지 않았다? 그럼 데이터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올바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둘은 조인과 온절은 무조건 세트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조인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이너 조인을 썼잖아요. 이게 조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SQL 조인이래요. 그러니까 조인의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거? 레프트 조인이라고 되어 있죠. 레프트 조인도 있고, 여기 보면은 레프트 조인, 똑같은 레프트 조인인데 밑에 여기는 on까지밖에 없고요. 여기는 where가 하나 더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조인을 사용했을 때 where절에 이런 걸 주면 결과가 다르죠. 지금 얘랑 결과가 달라요. 이게 레프트 조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이트 조인, 반대죠? 얘랑 똑같이 where절 때문에 다른 거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풀 아우터 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풀 아우터 조인 되어 있고, 얘네도 where절에 있는 조건 때문에 살짝 달라지죠, 결과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썼던 이너 조인 여기 있는데 얘는 교집합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교차하는데,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데이터만 이면은 교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on이 다 쓰여 있어요. 여기도 on, 여기도 on, 여기도 on, 여기도 on, 다. 자,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간단하게만 딱 표현해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서로 다른 두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테이블, 그러니까 지금 뎁트랑 EMP 완전히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이에요. 별개의 테이블이죠. 이 별개의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이게 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두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없애는 게 맞아요. 조인을 테이블 두 개 가지고밖에 못한다? 아닙니다. 더 많이 걸 수 있어요, 조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4개, 5개, 6개 만들어 놨대요. 얘네끼리 조인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도 조인을 한대요. 이렇게도 조인이 되고요. 다 돼요, 다.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6개까지 쓰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긴 한데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테이블을 조인으로 데이터를 꺼내오기는 많이 해요. 여러분들 취업하고 실무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2개, 3개. 조인은 상당히 많이 쓰여요. 엄청 많이 쓰이고 필요한 기술이고, 그리고 좀 많이 하면 4개? 저는 6개까지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조인을 막 연결한다고 될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 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을 잘 깔끔하게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가적인 개념으로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랑 뷰라고 하는 개념이 좀 사용이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 다중 조인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꼭 2개만 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아무튼 조인의 종류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썼던 이너 조인 하나, 그리고 풀 아우터 둘 다 풀 아우터잖아요. 그럼 결국 풀 아우터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너 하나 아우터 하나,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죠.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많이 크게 나눠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조인 종류는 상황 따라 여러분들이 편하게 골라 쓰면 돼요. 근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은 정확히 반대죠.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뎁트를 먼저 쓰고요, 조인을 쓴 다음에 EMP를 썼죠. 자, 이너가 아니라 레프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면 뎁트를 기준으로 얘를 합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왼쪽에 있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가 라이트가 되면 기준이 누구예요? EMP겠죠. 근데 얘네 둘이 바뀌면 이거 결국 뭐 한 거예요? 아까 전에 레프트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종류가 4개로 나뉘기는 하는데, 레프트랑 라이트는 내가 원하는 순서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자유자재로 내 위치에 맞게끔 잘 골랐을 수 있다면 좀 더 쿼리를 짜는데 편하기는 하겠죠. 내가 이것까지 위치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우터 조인의 경우도 물론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쓸 일이 딱히 없어요.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을 줘서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인 건데, 얘네들은 한 번쯤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CRUD,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시판 이런 부분에서는 이너 조인 아니면 레프트 조인, 이거 2개면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웹 개발 안에서 그렇게 크게 막 다른 아우터 조인이랑 이런 것까지는 엄청나게 쓸 일이 딱히 없습니다. 레프트랑 이너. 그리고 사실 이너도요, 레프트를 쓰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너 조인을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너 조인 쓸 거거든요. 근데 그냥 레프트 써도 결과 똑같아요. 왜냐면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 플러스 교집합이죠. 근데 이너는 교집합이죠. 근데 우리 어차피 이거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에 해당하는 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조인해서 사용을 할 때 이 파란색으로 칠한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를 쓰나 이너를 쓰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자면, 얘가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뎁트랑 EMP만 봐도 그래요. 뎁트에서 ID가 1, 2가 있죠. 근데 EMP에 ID 1, 2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교집합을 벗어난 추가적인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조인을 걸기 때문에 이너 조인을 쓰나 레프트 조인을 쓰나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지 않다면 그때는 잘 유의해서 써야 되겠죠. 우리 상황에서는 그냥 이너나 레프트나 똑같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려고 이너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조인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조인을 제대로 한번 써볼까요?
아까처럼 이너로 좀 바꿔놓고, 이너를 쓰게 되면은 이제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는 별 상관이 없어지는 거겠죠? 이거는 편하신 대로 가시면 돼요. 저는 그냥 EMP 하고 있었으니까 얘로 그냥 갈게요. 얘도 줄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뎁트. 조인과 온절은 세트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표현하면서 온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제가 말하는 이 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 얘는 셀렉절이에요. 셀렉트절. 조회할 컬럼을 명시하는 절이다 라고 해서 셀렉절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포럼절이라고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셀렉절, 포럼절은 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뭐 조인절 이런 것도 굳이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온절, 온이 들어가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어절, 웨어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다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온절에는 뭘 적어줘야 되냐면요, 자, 이 두 테이블을 엮을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줄을 매칭시킬 수 있는 기준, 뎁트에 있는 id랑 EMP에 있는 뎁트 id 컬럼, 얘네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아티클 객체에다가 멤버 이름 넣어놓는 게 아니라 멤버 아이디 넣었던 이유, 그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현실화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멤버 테이블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아티클 테이블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멤버 아이디가 들어왔다. 근데 이 멤버 아이디랑 비교를 했죠. 우리가 둘이 일치하면 그때 이 멤버 테이블에 있는 이름 가져왔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개념은. 그래서 이 온절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EMP 테이블에 있는 뎁트 id라는 컬럼과 누가 일치해야 돼요? 뎁트 테이블에 있는 id가 일치해야 되죠. 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어떤 테이블에서 id를 가져와야 될지 얘는 몰라요. 얘도 id가 있고 얘도 id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 뎁트 id 어디에 있는 애예요? 사원 테이블에 있죠. EMP에. 그러면 EMP 점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EMP 테이블에 있는 뎁트 id 컬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id는 누구한테 있는 id랑 비교하는 거예요? 뎁트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뎁트 점 찍어주면 뎁트 테이블에 있는 id랑 EMP 테이블에 있는 뎁트 id랑 같으면 조인해서 데이터 가져온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결과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제 데이터 3개 잘 나왔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뎁트 id가 1, 홍길동이랑 홍길수는 홍보부서가 맞죠? 홍보 잘 나왔죠? 얘는 2번 기획이니까 기획이 잘 나왔죠? 그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인을 사용한 쿼리예요. 가장 기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좀 추가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쏙쏙 골라서 조회할 수 있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사용법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데이터를 모든 거를 조회해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EMP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ID, RGDate, 네임, 뎁트 ID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뎁트 테이블에 있는 ID, RGDate, 네임 다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보여줄 필요가 딱히 없지 않나요? 얘도 물론 그렇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EMP 테이블에서는 모든 걸 가져오고, 뎁트 테이블에서는 네임만 가져와 할 수 있어요. 이 셀렉절에 우리가 원하는 컬럼 지정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원하는 컬럼만 넣어주면 그 컬럼 데이터만 가져왔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지를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EMP에서는 모든 것, 뎁트에서는 네임만, 이러고 결과를 실행해보면 보이세요?
뎁트 테이블에서는 네임만 갖고 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뎁트 아이디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EMP에서 아이디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EMP에서 REG 데이트 보여줄 거고요. EMP에서 네임도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뎁트에 있는 네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죠. 자, 근데 우리야 물론 사람이니까 이 네임이 사원명일 거고 이 네임이 부서명일 거라는 사실을 이 데이터만 봐도 알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해놓으면 알까요? 모르겠죠. 우리 그 셀렉트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자바 쪽으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컬럼명이 뭐가 된다고요? 컬럼명으로 꺼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네임 똑같죠? 그러면 자바에서 뭐라고 할까요? 야, 이거 네임 누구 거 가져와야 돼? 이거 너 어떻게 해? 덩치는 거예요. 자바는 이런 거 스스로 판단 절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명시를 해주거나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위나 아래나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여기니까 이걸로 합시다. 자, 얘는 AS라고 하는 걸 붙일 수 있고요. 여기에 이런 거 해볼까요? 사원명. 자, 그러면 이것만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결과가 어때요? 컬럼명이 사원명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로 컬럼명이 바뀐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EMP 테이블을 까보면 네임이었던 컬럼 이름이 사원명으로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EMP를 까보면 얘는 그냥 네임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만 사원명이 된 겁니다. 자, 이 AS는 얼리어스라고 해서요, 별명을 지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해당 쿼리가 실행될 당시에만 잠깐 별명을 지어서 그 별명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별명을 지을 때는 잘 보세요. 지금 저 홀다운표도 없고 백틱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썼죠. 근데 문제 없어요. 근데 백틱을 넣어도 똑같아요. 변화 없죠? 그리고 하나 더. 홀다운표를 넣어도 똑같아요. 결과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순수한 조회문만 봤을 때에는 결과에 차이가 전혀 없는데 홀다운표를 쓰면요, 이 얼리어스를 요런 데에서 못 써요. 해당 쿼리문 안에서는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백틱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러면 밑에서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별명을 지은 거잖아요. 해당 컬럼에 대한 별명. 그럼 그 해당 컬럼을 우리가 정렬할 때 쓰겠다 오더바이라고 줬어요. 지금 이거 사원명으로 정렬하면 누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ASC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니까 임꺽정C가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백틱이 아니라 홀다운표였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리어스를 붙일 때에는 홀다운표를 붙여도 백틱을 붙여도 안 붙여도 다 인식이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쿼리 내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 내에서 이 별명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거면 홀다운표로는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좀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얘가 되나? 얘도 되네요. 백틱이 없어도 되네요. 그리고 한글이 된다라는 건 당연히 영어도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별명, 이 AS라고 하는 얘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이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취업하고 나서 실무 코드를 바라보면요, 얼리어스 안 써있는 코드가 더 많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그랬고, 이제 친구들, 동료 개발자들한테도 물어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쿼리 엄청 복잡한데 그 쿼리 안에서 얼리어스가 다 생략되어 있는 쿼리들을 보면요, 이게 뭐가 뭔지 너무 헷갈려요. 이게 지금이야 단순하게 뽑아내야 되는 컬럼 개수도 4개밖에 안 되고 쿼리 모드 이거밖에 안 되지만, 조금 과장 보태서 말씀드리면, 아니 과장을 보탤 것도 없어요. 사실 진짜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쿼리의 시작이 여기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진짜로 이 한 가지의 기능을, 한 가지 기능도 아니에요. 그 기능 안에서 한 번 데이터베이스를 들렸다가 오는 쿼리문 자체의 길이가 여기서 시작했다라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짧은 거예요. 이게 줄수가 지금 대충 20에서 여기 50 몇이니까 한 30줄 정도 되거든요, 대충. 30줄 쿼리? 짧은 겁니다. 제가 직접 짰던 쿼리 중에서도 테이블 6개 건드렸다고 했죠. 그 6개를 뷰 테이블을 사용해서 좀 처리한 게 있었는데, 이 쿼리가 얼마나 됐더라? 일단 100줄은 그냥 먹었어요. 물론 이제 들여쓰기, 뭐 줄바꿈 이런 거를 가독성 좋게 다 하니까 뭐 한 줄 한 줄이 다 이만큼씩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쿼리 하나가 차지하는 줄수가 100줄이 넘는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별로 안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얼리어스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붙일 거예요. 우리는 붙이는 걸로 항상 연습을 할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익숙해져서 이런 거 없이도 나는 헷갈리지 않아 라고 하면 그때 빼세요. 그리고 남들이 짠 코드에 이게 들어있지 않았을 때는 인식할 수만 있으면 돼요. 아, 이거 얼리어스구나 라고, 생략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인식하는 정도만 해주면 되고, 우리는 붙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 얼리어스는요, 컬럼의 별명을 지어준 거죠. 지금 개수 제한이 없어요. 얘네들도 다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AS의 사원 번호 다 가능한 거예요. AS의 입사일, 얘도 AS의 부서명, 이런 식으로 다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바뀌었죠.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컬럼 셀렉절에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별명은요, 테이블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자, 이러면 EMP 테이블의 별명을 뭘로 준 거예요? 2로 준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의 첫 글자로 보통 별명을 많이 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상황 따라서 내가 조인해야 되는 테이블이 여러 개인데 첫 글자가 겹치면 이렇게 못 주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게 이거 변수 이름 짓듯이 그냥 표현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걸 왜 이렇게 짧게 그냥 한 글자로 주냐면요, 이 별명을 사용해서 얘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명이 길면 매번 이거 써주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이것도 EMP도 많이 압축시켜서 EMP라고 해놓은 거지, 사실상 EMP 테이블의 풀네임은 보통 인플로이예요. 사원이니까. 그쵸? 인플로이가 매번 다 들어갔대요.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별명을 지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depth는 D라고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얘가 이렇게 써주면 소대문자 구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에러 나죠. 지금 얘는 대문자 2라고 별명이 지어졌는데 소문자 2에서 꺼내고 있어요. 근데 소문자 2는 이 쿼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제대로 불러올 수가 있는 건데, 얘도 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불러오는 건데, 얘를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아, 여기서 뭐라 안 하네. 이거 원래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MySQL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DB에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라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별명 지어준 대로 호출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지금 별명 지어준 컬럼으로 가져왔죠. 이거 말고 이걸 못 쓴대요 만약에. 그럼 뭘로 줘야 될까요? 네, 이점 네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별명이니까 별명과 해당 컬럼 이름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별명 이거 하나만 지워볼게요.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분명히 우리가 줘야 한 컬럼은 2.id인데 여기에 출력된 결과는 뭐예요? id죠. 그럼 이 컬럼 명으로 우리가 자바한테 데이터 넘겼대요. 그럼 자바에서 2.id로 받아야 돼요? 그냥 id로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걸로 받는 겁니다. 이걸로 받으면 안 받아줘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조인을 할 때는 보통 테이블 2개, 무조건 2개 이상은 섞이기 때문에 조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쪽에는 별명 붙이는 걸 거의 그냥 필수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써야 실제로 편하니까 이렇게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컬럼 쪽에 셀렉절에 별명 지어주는 거는 선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본인이 알아보는데 지장이 없고 허리상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다루고 있잖아요. 아티클과 멤버 했을 때 멤버 테이블에 있는 네임을 멤버 테이블에 있는 네임이라는 컬럼에 있는 값을 보통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예요. 라이터 네임. 그럼 이제 얘 별명이 라이터 네임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가져올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컬럼이 만들어질 거고 그 컬럼 이름 라이터 네임 자바에서 가져올 때 뭐가 된다? 매칭시켜주는 키의 역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인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했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올바른 조인을 해서 결과를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더 편하게 보여지도록 고쳐야 된다 라고 한 게 이런 별명 지어주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부서명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정렬할 때 꼭 한 가지만 쓸 필요 없는 거 말씀드렸었죠? 부서명 하나 할 거고 사원번호 하나 한다 라고 하면 일단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할 거고요. 부서명 정렬을 하면은 누가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게 기획이 먼저 오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돌려봤을 때 기획이 먼저 와요. 그리고 3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번호 부서명으로만 정렬을 했을 때에는 그 나머지 기준은 PK를 보고 따져간다 라고 했는데 부서명하고 사원번호 했을 때 돌리면 결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기 위해서 DSC 같은 거 한번 넣어보면 임꺽정 다음에 누가 와요? 홍길순이 오겠죠. 이렇게 이거 가능한 거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걸로 정렬을 하고 그 정렬이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 정렬 기준으로 또 정렬을 하고 그리고 이때 여기에는 ASC가 생략된 거랑 마찬가지다. 얘도 만약에 DSC로 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간단한 조인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났어요. 이번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문제 바로 또 진행을 할 건데 쉬는 시간 먼저 가졌다가 2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